빨리 뉴스하고 점심 먹어야지. 삼성중공업 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수주 그리고 차세대 기술 확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로 카타르 측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6척인데요.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로 선가는 척당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총 수주가는 1조 8천억으로 추산되네요. 카타르 에너지는 이달 말까지 선주를 선정하고 2차 프로젝트의 신조선과 매칭해 다음 달 중 선박 건조와 용선 계약까지 체결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글로벌 선급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와 자율주행 선박 프로젝트를 위한 원격 운영센터를 만듭니다. 해양 자율선의 최첨단 원격 작전센터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사물인터넷과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발전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 서해상, 남해 이어도와 제주도, 동해 독도에 이르는 950km를 자율주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제해역에서도 실증에 성공했죠. 선박이 자율운항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조선업과 관련한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더 예전부터 했다면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전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죠. 이번에는 주인공이 삼성중공업입니다. 또 수주 소식인데요. 카타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이쪽에서 6척 LNG 운반선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요. 지금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거의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3대 조선사 가운데 하나오션 정도만 약간 뒤쳐져 있는데요. 카타르 쪽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건 짧게 짚고 넘어가죠. DNV, 이쪽은 노르웨이 선급협회입니다. 여기랑 자율주행 선박 프로젝트를 위한 원격 운영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사실 선박이나 항공 쪽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차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아무튼 간에 이쪽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지금도 전통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이후로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업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의미 있는 게 수출이 5.1% 늘었어요. 이게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품목별 수출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반도체가 3.1% 줄었어요. 물론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요. 쭉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박이죠. 선박이 1년 전보다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도크가 다 찼네, 슈퍼사이클이 왔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지표가 조선업의 호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한번 볼까요? 이건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인데요. 딱 내용을 보면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76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합니다. 적정한 면했을 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실적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착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수주를 하고 이 결과물을 인도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도 상당히 걸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가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과거처럼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품질도 좋고요. 친환경 추세 속에 고부가치 선박들,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컨테이너선을 보면은 기존처럼 벙커CU 태우고 이런 선박들이 아닙니다. 벙커CU 태울 수 있지만은 LNG 추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선박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추진선들 그리고 LNG 추진선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량에서는 중국에 밀리지만 수익성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보는 실적 개선에는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 과거의 저가 수준 물량 같은 것들을 털어내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IMO나 유럽의 환경 규제 같은 것들까지 강화가 되면서 이런 친환경 흐름 속에
있는 조선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물론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을 중국에 많이 뺏겼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은 이런 소황에서 밀려나 있다. 이런 부분도 꼽을 수 있겠지만요.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 인력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중소형 조선사들의 어려운 것도 이런 인력난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전히 조선사들의 작업 일정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력 수급이 여전히 그렇게까지 원활하진 않다는 뜻이죠.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실적 개선 역시 기존에 예상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업의 인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